네, 시사계의 넘버원들과 한 주를 정리하는 시간이죠. 시사 넘버원.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시사 전하는 개그맨 MC 장원 씨, 그리고 정상근 미디어 전문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벌써 6월이 거의 끝나갑니까? 오늘이 세 번째 금요일이라고. 네, 그러네요. 깜짝이야. 정말 네.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가 정신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 나이가 든다는 얘기죠, MC 장원 씨. 네. 그렇군요. 시작부터 이렇게 뼈 부러뜨리는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십니까? 아마 내년에는 더 빨리 지나갈 겁니다. 저보다 어리시지 않나요? 아, 네, 조금. 아, 제가 지나와봐서 네. 뜨끔해서 하는 얘기였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도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혹은 이승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죠. 두 분이 주목한 인물이나 사건을 통해서 이번 주를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정상근 기자가 뽑은 이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에 등록금 반환 항목을 포함시켜라. 대학 등록금 반환을 즉각 실시하라. 네, 정상근 기자가 이번에 가지고 온 소식은 등록금 반환 이슈, 이거 굉장히 큽니다. 네, 등록금 반환 요구가 아주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며칠 전에 건국대가 이 총학생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기로 했는데 아마 이 다음 학기 등록금 일부를 깎아서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이 소식이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좀 퍼지면서 굉장히 좀 큰 화제가 되고 그렇죠, 있고, 민감하죠. 네. 네, 이제 사실 이게 좀 오래된 얘기거든요. 이 코로나19로 이 대학에서 이제 비대면 수업을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좀 불거졌던 얘기였는데. 실제로 이 건국대가 이 등록금을 반환하게 된다면 아마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요구가 또 매우 강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이 한양대 한 학생이 이제 혈서까지 있었더라고요. 네. 이 등록금 반환 이렇게 글자를 써서 이제 인증샷을 이 학생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혈서는 좀 과하다라고 하더라도 이 상당한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등록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렇죠. 어렵게 준비를 한 걸 텐데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대학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냥 인강을 또다시 마치 고등학교, 중학교 때 들었던 것처럼 인강을 또다시 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비싼 등록금은 대체 그럼 어디다 쓰이는 것인가 굉장히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 등록금이라는 게 다들 상식적으로는 그냥 단순히 수업을 듣는 거를 넘어서서 네. 학교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그렇죠. 일종의 그 비용까지 다 포함된 거라고 네, 생각하는 네. 게 좀 합당한데 그래서 이제 당연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좀 더 근본적으로 좀 원인을 고민해 보면 이 매년 늘어나는 등록금 때문에 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좀 부담이 상당히 좀 가중되고 있다. 그렇죠. 해가 지날수록 네. 이게 가장 근원적인 불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학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마치 이제 유일한 신분 사다리처럼 되어 있는데 이 등록금이 너무 비싸져 버리면은 이 사다리 걷어차기로 느껴질 수가 있는 네.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매년 비싼 등록금 때문에 뒷말이 나오고 있고 또 재단은 저 돈을 대체 어디에 쓰는지 네네. 이 학생들은 이게 알 길이 없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학교도 안 가는데 돈을 똑같이 받아라는 네네. 불만이 더 누적이 되면서 이 불만이 좀 폭발하는 좀 그런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MC 장원 씨는 네. 어때요? 네. 지금 이 대학생들이 수험생 시절에 이 최고 수준의 인강을 보면서 공부했던 학생들이거든요. 네네. 이 이 전문 강사분들이 전문 업체랑 같이 제작하는 그렇죠. 인터넷 강의를 봤었는데 그것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부를 하며 봤었는데 이 교수분들은 사실 인터넷 강의라는 것 자체가 생소하실 수 있고 그렇죠. 네.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그 퀄리티 면에서 만듦새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인강을 보다 보면 진짜 개그맨들 뺨칠 정도로 웃긴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우스갯소리 해가면서 네. 사실 그 시간 내내 집중하기가 굉장히 그렇죠. 힘들거든요. 근데 이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이 인강의 수준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집중도 안 되고 그렇죠. 내가 똑같은 등록금을 내고 이런 인강을 봐야 되나 이런 회의도 좀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달력도 확실히 떨어지고 네. 여러 가지 좀 네. 억울한 측면이 있을 텐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국대는 지난 월요일에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기로 했는데 근데 이게 또 얼마인지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네, 또 금액이 얼마인지 또 어떤 식으로 반환할지 다 아직 확정된 것은 확정된 건 없는데. 없다. 네, 근데 건국대 말고는 다른 학교는 입장 밝힌 곳이 아직 없습니까? 네,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학들 입장에서는 이 등록금 반환 요구에 응할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고, 없는 것 같다. 법리적으로도 등록금 반환은 맞지 않다라는 게 이 대학
대학교들의 이제 모임이 이제 대교협 측의 이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황윤규 대기업 사무총장이 MBC 시선집중에 나와서 관련된 인터뷰를 했었는데 등록금 반환은 이 교육과정이 제공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등록금 자체가 납부가 잘못됐을 때 이제 돌려주는 반품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러면서 또 비대면 수업을 하느냐, 뭐 인강을 하려고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느라 뭐 돈이 많이 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 재단에 좀 적립금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좀 이거로 쓰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뭐 기부자들의 기부 의사로 적립된 돈이 많은데 기부자 의사에 반하는, 그러니까 기부자들은 이제 장학금을 주라라고 준 건데 그렇게 반하는 적립금을 쓸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반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네. 대학 등록금을 반환하라는 여론 당연히 거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정청 여권이 지금 나서는 모양새인데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이게 뭐 아직 뭐 명확한 방식은 나오지 않았는데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이 이 추경을 편성해서 이 대학들에게 지급을 하고 이 대학들이 이제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반환하는 방식, 이렇게 좀 검토가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굉장히 좀 복잡한 게 이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대학생들에게 그냥 현금을 나눠주면은 뭐 가장 간단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대학생들만 이렇게 또 현금을 나눠주는 것도 좀 형평성에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좀 그런 상황이고, 명목상으로도 좀 그렇고요. 이 등록금 반환 문제가 왜냐면은 이제 학교랑 학생들 사이에 지금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좀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이 정부가 좀 얼마씩을 대학 측에 줄지 몰라도 이 대학하고 학생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라 이렇게 하면은 어떤 대학은 뭐 10만 원 주고 어떤 대학은 5만 원 주고 이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 부분이 또 고민이 되는 게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 대학에 뭐 해마다 적립금이 쌓여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대학에만 또 이런 혜택을 줘야 되느냐, 이렇게 또 반발을 할 수도 있고, 다만 뭐 지금 뭐 어려운 기업들한테 자금 지원이 뭐 일부가 가고 있고, 또 이 사립유치원에서 뭐 5대5로 이렇게 국가 반, 뭐 사립유치원 반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교육비를 반납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뭐 전례가 아예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게 뭐 형평성 얘기도 나오고 현금을 다시 주는 거는 좀 어려우니까 뭐 적립금 형태로 그 다음 학기에 뭐 어느 정도 제해주는 방법으로 하자, 여러 가지 뭐 방안들도 나오는데 MC 장원 씨가 학생이라면 뭘 가장 원할 것 같으세요? 네. 현금이죠. 현금일까요? 물어볼 필요가 또 없고, 일단 뭐 본인이 학비를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부모님이 힘들게 일하셔서 번 돈으로 지금 등록금을 냈는데 내가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이 일단 답답할 텐데, 뭐 학교마다 재정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형태도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학교가 학생들과 얼마나 이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가, 그 문제를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연세대의 복지처장 10만 원 발언도 논란이 됐는데, 학생들이 이제 복지처에 찾아가서 면담을 했는데 거기서 복지처장이 학교의 주인이 되려면 돈을 내야 하는데 등록금 깎아달라 하면 되나? 학생들이 10만 원씩 더 내자는 말은 왜 못하나?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발언들을 해서 문제가 된 것도 있었거든요. 무슨 기업 경영합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황당한 발언이네요. 저도 이제 IMF 여파가 남아있던 시절에 대학을 다녔는데요. 그때도 계속 등록금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투명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어디다 쓰인지는 모르고, 그래서 학교 측에 이야기하면 건물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학교의 교육의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 생각해보면 그 건물이 다 지어지면 전 학교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교를, 제가 영문과를 다녔는데 학교를 10년을 다녔거든요. 쉽지 않은 일을 중간에 하셨군요. 휴학까지 해가면서 저희 학교에 이제 의대가 없었는데 쟤만 의대를 다닌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10년 다니니까 결국은 제가 그 건물에서 강의 한번 듣고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등록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게 제일 답답한 것 같습니다. 등록금 마련 못해서 휴학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또 아르바이트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한 학기 공부하고 한 학기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러지 그런 않으면 이제 감당을 할 수가 없는. 한번 학교 당국에서, 학교 측에서 좀 그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고요. 이번에는 MC 장원 씨가 주목한 이슈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윤장현 전 시장의 아들 행세를 하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윤 전 시장의 조카 38살 A씨와 지인 B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윤 전 시장의 아들을 사칭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B씨와 함께 한 자영업자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 이렇게 안 좋은 뉴스를 통해서만 성함을 듣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이번에는 조카가 아들을 사칭해서 사기를 쳤다가 적발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 뛰어난 능력치를 가진 인물들을 그 요새 인터넷 용어로 이제 사기 캐릭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안타깝게도 이 윤장현 전 시장이 또 다른 의미의 사기 캐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조카인 A 씨가요. 윤장현 전 시장의 아들이라고 사칭을 하면서 이 광주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한 업주에게 접근을 해서 자신이 세무조사를 무마시켜주겠다. 네. 그러니 금품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실제로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직까지 밝혀진 피해자는 한 명이라고 하고요. 경찰은 또 다른 사기 피해자가 있는지 여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지금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입니다. 조카가 이렇게 사기를 쳤군요. 윤장현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뉴스에 등장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기 관련해서 여러 번 뉴스를 접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네. 맞습니다. 2017년에요. 이 40대 한 여성이 자신을 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라고 속이고 이 윤 전 시장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요구했는데요. 윤 전 시장이 4억 5천만 원을 건넨 일이 있었고요. 또 이후에 최근의 일이죠. 그 조주빈이 청와대 실장이라고 사칭하면서 윤 전 시장에게 접근을 했고요. JTBC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에 속아서 또 돈을 건넬 일이 있었습니다. 윤장현 전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안철수 전 당시 대표와 정치를 시작하신 분으로 기억을 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이었죠. 네. 이분은 왜 이렇게 계속 그 안 좋은 일이 발생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정치인들 중에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한 번도 아니고 벌써 우리가 아는 것만 지금 한 3건 정도 돼서. 뭐 어쨌든 이 건 같은 경우 이번에 불거진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카가 아들을 사칭해서 이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윤장현 시장과 뭐 큰 관련성은 없다라고 해도 그 이전에 이제 두 차례 이제 좀 사기 피해를 당한 거 보면 좀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혹시 두 분은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있습니까? 저는 절친에게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인데 대학교 시절에 이제 자신이 아는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좀 연계해 주겠다면서 그 재학증명서랑 제 인감 떼어오라 그래서 떼어서 가장 친한 친구니까 건네줬는데 인감까지요? 네. 그걸로 이제 학자금 대출을 여러 군데서 받아서 정말입니까? 나중에 제가 그걸 알게 됐는데 이자가 뿔긋 불어서 몇 천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직접 또 일해서 갚느라 대학교를 더 오래 다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대 시작을 그래서 제가 신용불량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어떻게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요. 이미 신고를 하기엔 좀 늦어져 있는 상황. 제가 알았을 때는. 이거 대학 오래 다녔다는 말씀에 웃었는데 이게 좀 술상이 되게 상처받았어요 아까. 네,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아니 절친이었다며요. 절친. 지금은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한참 지나고 나서 아셨어요? 네, 좀 지나고 알았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저는 혹시나 여쭤봤는데 정말 이런 대답이 나올 줄이야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철칙이 있습니다. 그때 소개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고액 알바라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알바라고 저에게 소개를 했었는데 그때 깨달은 것이 그 쉽게 생각하기 힘든 거액은 큰 행운은 나에게 웬만하면 돌아오지 않는다. 항상 그 생각을 철칙으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거는 멀리 해라. 맞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런 얘기를 예전에 하셨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6766번님. 갑자기 너무 슬퍼요. 청취자분들도 다 수견이시네요. 아직 그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닌데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그 기억 때문에 그 이후에 제가 웬만하면 사기를 안 당하는 그 밑거름이 됐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멘탈로. 지금 윤장현 전 시장이 문제가 아니라는 문자, 위로의 문자, 응원의 문자가 MC 장원 씨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시사 넘버원 MC 장원 씨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주요 인물과 사건을 알아보는 시사 넘버원 정상근 기자 그리고 MC 장원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MC 장원 씨의 개인 얘기를 듣고 다들 충격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이 광고 나가는 동안 여기 두 분께서 저를 굉장히 위로해 심리치유센터 온 줄 알았어요. 상처가 그나마 남아있던 상처마저도 다 치유가 됐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각자 이런 사연들이 아픈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추억입니다. 이제는 다 너무 오래돼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경북 경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골목길 흰색 SUV 차량이
모퉁이를 돌며 앞서가던 자전거를 쫓아오더니 순식간에 들이받습니다. 그 여자애가 야라고 하니까 동생은 제 일단에 오빠니까 어깨를 툭툭 치면서 까부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그 여자애가 엄마한테 때렸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혼이 나고 아무리 화가 나도 그건 아니잖아요. 네, 세간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사고죠. 경북 경주시에서 발생했던 스쿨존 초등학생 추돌 사고. 방금은 피해 아동의 누나 인터뷰였습니다. 참고로. 네. 이 추돌 사고에 대해서 고의성이 있었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네, 이때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은데 네네. 이 자전거를 몰고 자전거를 몰고 이 코너를 돌았던 아이를 그 흰색 SUV 차량이 따라와서 아이를 들이받았어요. 이 자전거를 네네. 들이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차가 멈추지 않고 자전거를 밟고 지나갔고 네. 그다음에 이 차량 운전자가 내려서 아이한테 갔는데 이 주변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 아이한테 괜찮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네. 이제 따지듯이 네. 이제 화를 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좀 논란이 많이 불거진 후에 그 운전자에 대한 좀 비판 여론이 높았는데 네. 근데 운전자의 얘기는 이 자신의 딸에게 이 9살 아이가 좀 이렇게 때렸고 그래서 그 아이를 쫓아가서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려고 쫓아갔다. 그런데 아이가 이제 도망가길래 가다가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사고가 난 거다. 이렇게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이제 국가수와 함께 현장 검증을 2차례를 했는데 그 결과 고의성이 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운전자가 불법 유턴을 하기도 하고 또 네. 역주행까지 하기도 하면서 네. 이 자전거를 쫓아갔고 또 차량의 운전 궤적이라든지 그 운전자의 시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 이 고의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요. 물론 이제 한쪽 측면에서 봤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유턴에 역주행까지 했고 그 부딪힐 때 보면은 이게 정말 사고인가? 약간 좀 네. 의아했었어요. 그냥 일반인들 눈에서 보기에. 도로 네. 위에서도 보면 뭐 이렇게 문제가 좀 생기면 보복 운전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굳이 그분의 얼굴이나 심리 상태를 파악하지 않아도 차량이 움직이는 움직임만 봐도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영상을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어느 정도 의도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많은 부분에서. 네. 사실 그 아이를 뒤쫓아가서 얘기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차량으로 쫓아간다는 게 좀 잘 납득이 안 된 측면이 있고 그리고 네. 만약에 그 과정에서 뭔가 사고가 났으면은 뭐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좀 순서일 일단 이렇게 것 세우고 같은데. 괜찮냐고 물어봐야죠. 네네. 그때 이제 그분은 자전거만 이렇게 세우고 아이는 그 혼자 일어나게 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과연 그 사고였던가라는 좀 생각이 있었던 거죠. 네. 사실 내 아이라면 쉬 흥분할 수 있는 게 또 부모의 심정이긴 하거든요. 네네. 하지만 그래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 안에서 이 대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한 것이라서 그나마 다행인 건 아이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죠.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천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국가수가 고의성이 있다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는데 그렇다면은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아마 특수상해죄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네네. 경찰도 이렇게 적용한다라는 방침인데 네. 이 민식이법, 그러니까 스쿨존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민식이법을 적용하면은 이 벌금형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특수상해죄가 적용이 되면은 이 벌금형이 없고 이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벌금형이 없군요. 제 개그맨 선배님 일화가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네. 시간이 될까 모르겠는데 짧게 네.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 아들분이 놀이터에서 그 동년배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짜리 아이한테 맞고 왔더래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나갔는데 왜 그랬니?라고 물어보니까 부모님 어디 계시니? 물어보는데 노려보는데 아저씨가 왜요? 하고 노려보는데 눈에 초등학생인데 살기가 등등하더래요. 그래서 그 개그맨 선배가 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 초등학교 1학년한테 눈 깔아 인마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툭 튀어나왔다고 하는데 그 순간 바로 반성을 하고 부모님들이 어딨냐 이게 찾아서 부모님들한테 인계를 하고 아이를 좀 잘 교육을 시켜달라라고 부탁하고 마무리가 됐고 그 이후로 오히려 더 그 가족하고 친구가 돼서 잘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말로 해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적으로 해결하는 건 전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MC 장원 씨가 주목한 이슈 먼저 들어볼까요? 돌고래 친구들의 점프 대결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셀바
네, 돌고래 얘기 같아요. 점프 대결을 하고 물 위를 걷고 뭐 이런 얘기네요, 지금. 네. 네, 돌고래 쇼 맞습니다. 이 경남 거제에 위치한 거제 시월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프로그램 중에 돌고래를 직접 타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돌고래 탄다고요? 네, 이 시월드 SNS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한 아이가 실제로 돌고래를 타고 이 수영장을 한 바퀴 돌고 있는 듯한 이 영상이 있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돌고래 이름이 벨루가라고 하는데 이 벨루가를 마치 놀이공산의 이 놀이기구처럼 타고 이용을 하는데요. 그 이용 비용이 70분에 20만 원, 뭐 12만 원, 14만 원, 뭐 3인권, 4인권 등 이용권 이름을 붙여서 판매하고 수익을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인들도 탈 수 있는 건가요? 네, 원래 이제 아이들이 탈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어른들도 이제 가족 패키지로 해서 어른들도 탑승을 했다. 탑승이란 표현이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돌고래 위에 타기도 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 말도 안 되네. 네. 근데 돌고래는 보호동물이잖아요. 네. 국제적으로도 네, 이제 돌고래 보호하자라는 운동 캠페인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고 네. 쇼는 당연히 폐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 동물 인권 감수성이 날로 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지능이 높은 동물일수록 더욱더 이제 인권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네, 동물권에 상식적으로. 대해서. 네. 이 돌고래는 4세에서 5세 아이 수준의 IQ를 갖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감정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생물 보호종인 돌고래는 이 수족관에서 개체 번식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 사육 과정 중에 가혹한 행위가 또 동반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적으로는 이 돌고래 쇼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네. 뭐 돌고래뿐만 아니라 이제 고래도 점점 이제 멸종 위기에 처하면서 보호 어종으로 좀 지정이 되고 있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좀 상업적인 고래잡이가 이루어지면서 고래 개체 수가 과거에 지금 4분의 1 정도까지 내려갔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현재 뭐 시월드 측은 해당 프로그램은 뭐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네.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거제 시월드에서 이 돌고래 혹사 의혹이 있었거든요. 네네. 2014년부터 17년까지 돌고래 6마리가 이곳에서 폐사한 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돌고래가 혹사를 당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이 이벤트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분명 받고 있었던 정황이 보인 것이죠. 문제가 있네요, 정말. 네. 오늘은 MC 장원님 극찬하는 문자가 유난히 많이 와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동정심인 것 같은 생각이 약간 드는데 그래도 칭찬은 좋은 거니까요. 네, 예. 3884번님 경기 북부 후배님 역시 맛깔나게 응? 네. 맛깔나게 진행 잘하시네요. MC 장원 승승장구하세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네. 경기 북부 후배님. 저 일산이니까 경기 북부죠. 예. 네. 그리고 저스틴 비치님 유튜브로 주셨는데 대단하시네요. MC 장원 놀라워요. 갑자기 멋져 보인다고. 사기당했던 게 멋져 보인다고 해주시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2705번님 네. 장원님 못 뵌 사이에 엄청 핸섬해지셨네요. 아주 오랫동안 못 보셨나 봐요. 쉽게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네. 네. 오늘 유난히 피부가 돋보이긴 했어요. 네. 네.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오늘 메이크업을 좀 세게 했습니다. 세게 예. 했군요. 알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어요. MC 장원 씨 그리고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